이번에는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을 통해 과학 정보를 알려드리는 사이언스 앤 컬처 시간입니다. 네, 뉴스컬처 송현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메멘토, 인셉션,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매번 발표할 때마다 엄청난 흥행에 성공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번엔 광활한 우주를 그린 영화 인터스텔라로 올 11월 극장가를 찾았습니다. 네. 어제 개봉했는데 하루 만에 22만 명을 동원하는 등 초반부터 거센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네, 하루 만에 22만 명 대단한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우주로 눈을 돌렸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인류가 지구에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암울한 미래가 배경입니다. 이 지독한 황사가 시도 때도 없이 하늘을 뒤덮고 또 병충해로 인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도 완전히 붕괴되고 있으며 우주를 연구해온 나사 또한 해체됩니다. 하지만 농부이자 전직 나사 조종사인 쿠퍼는 우연히 잔존하고 있는 나사의 비밀기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네. 이 탐험 정신이 투철한 그는 어린 딸 머피와 아쉬운 이별을 한 채 인류가 살 수 있는 그 외계 행성을 찾아 우주 공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네, 영화를 보면요, 이 환경재앙으로 멸망을 앞둔 지구 모습이 나오는데 무척 현실적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을 한 건가요? 네, 놀랄 감독은요,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픽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요. 네.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대형 트럭이 전복되는 장면, 그리고 인셉션에서 무중력 복도를 배경으로 한 격투씬 등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요. 이 인터스텔라도 매우 사실적인 배경을 연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네. 우선 쿠퍼의 대형 옥수수밭을 이렇게 담아내기 위해서요. 캐나다 엘버타주에 위치한 캘거리에 30만 평이 넘는 밭의 옥수수를 실제로 경작했다고 하고요. 인류를 괴롭히는 모래 폭풍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특수 골판지로 만든 무독성의 물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대형 선풍기 바람을 타고 날리는 이 물질 때문에 배우들은 촬영 때마다 많은 먼지에 이제 뒤집었어야 했는데 놀란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촬영장을 돌아다녔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네, 네. 배우들도 그렇지만 감독의 열정이 대단하네요. 자, 이 영화에는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네, 20세기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중력이 시공간을 왜곡시킨다는 이 상대성 이론의 법칙을 따라 영화는 외계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는 7년이 되는 그런 설정을 그립니다. 네. 그래서 쿠퍼가 우주에서 몇 시간 동안만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지구의 가족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네. 더불어 상대성 이론과 시간 여행을 연구해온 미국의 천재 이론 물리학자 킵손이 영화에 참여해서 사실적인 묘사에 힘을 보탰는데요. 웜홀을 통해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이 킵손의 이론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중심 줄기가 됩니다. 킵손의 자본으로 구현된 이 중력에 관한 대사나 상황 설정 등은요,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따른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웜홀을 이용한 시간여행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영화 속의 이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 건가요? 웜홀과 블랙홀이 이제 구현되고 있는데요. 둘 다 상대성 이론이 이제 파생된 것으로서 시간 여행이 가능한 통로입니다. 둥근 공처럼 생긴 웜홀은 중력으로 인해서 시공간이 휘어지면서 형성이 된 건데 이 구멍을 통과하면 마치 지름길처럼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 다른 은하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웜홀을 통해서는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하지만 과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네. 이 웜홀보다 더 미지의 영역인 블랙홀에서는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우 강한 중력을 지닌 이 블랙홀에서는 시공간이 심하게 변형되고 그래서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는 쿠퍼의 도전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네, 영화 소개를 미리 보니까요. 등장인물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가 우주에서 인류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궁금한 거잖아요. 가능할까요? 네, 대원들은 토성 근처에 형성된 웜홀을 통과해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외계 행성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는 이들이 이제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데요. 이 외계 행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80% 또는 이 130%는 다양한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개념도 달라져서 예를 들면은 67시간의 낮이
존재하는 행성도 있게 됩니다. 네. 네. 이 충분한 산소와 적절한 온도를 가진 행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공간의 왜곡을 설명해줄 중력의 방정식을 푸는 것이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이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다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 영화 자체로도 재밌지만요. 아무래도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워몰과 블랙홀을 시각적으로 구현시킨 이 논란의 상상력과 함께 하신다면 훌륭한 우주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 영화는 그 쿠퍼와 그의 어린 딸 머피의 그 시공간을 초월한 지난 가족애를 담고 있으니 그 169분 동안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고요. 감동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문 그래비티 같은 우주 관련된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어떻게 우주를 구현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컬처 송현지 기자와 함께 영화 인터스텔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